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원하는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 출석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인데요. 관련해서 어제 법사위에서 직접 한 장관을 만난 분입니다. 거치 관련해서 질문을 매섭게 한 분이기도 한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모시고 최근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점심 드실 시간도 없이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2시에 또 국회 본회의가 있고 1시 1시 반에 또 의총이 있습니다. 있고 예, 얼른 서둘러서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화제가 많이 됐는데요. 직접 거취 물었을 때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라고 얘기를. 그게 참 제가 이 깐족된다 그러잖아요. 예. 제가 그 사실은 오늘 오다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깐족된다. 예. 쓸데없는 말을 지속적으로 한다 이런 이제 뜻이던데요.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사실 한 나라의 장관이 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의 당 대표격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자기 공직의 거취 문제를 물어보는 게 당연한 맞습니다.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국민들께 보고드려야 될 의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지금 당으로 갈 수도 있어서 직무를 못할 수가 있는 네. 그런 이제 막중한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당신 혼자 그냥 궁금해하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쏘아붙이는 걸 네. 보면서 예. 참 가볍게 그지없는 사람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좀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의원님 카메라는 이쪽이고요. 예. 시선이 빗나가고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예리하십니다. 네. 의원님을 정면 직시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꿨고요. 지금 어제 나온 얘기들을 특히 이제 법사위 출석하기 전에 국회 본청 2층 로비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했던 말 가운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예정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 민주당이 원하는 시기에 선전선동하려는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참 못된 말씀이에요. 못된 말입니까? 예, 왜냐하면 그러면 검찰은 최근에 왜 그걸 수사를 시작했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이 또 수사를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네. 그럼 명품백. 그러니까 명품백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니까 네.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특별검사에 관련된 법은 역대로 네. 보면 예. 늘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죠. 여당과의 논의를 통해서 이제 통과가 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의혹을 갖는 국민들에게 예. 못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 의혹을 갖는 것에 대해서 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장관이 네. 과연 공정한 수사를 지휘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야말로 이 공직의 무거움을 네. 그야말로 이 아주 윤석열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개인 무슨 뭐라 그럽니까 경호원도 아니고 네. 그렇게 발언한 호위무사도 그런 조선제일검인 줄 알았더니 조선제일혀라고 하더니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어제 나온 얘기들이 굉장히 사실은 아직 긁지 않은 복권 그다음에 칼집에서 빼지 않는 칼 이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을 언론들이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의도 정치에 들어올 때 어떤 태도,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각을 세울 거냐 아니면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한 몸으로 움직일 거냐 이제 이런 관측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후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선거 앞두고 여당이 네. 대통령과 일정하게 거리를 계속 이렇게 두는 게 상례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예.
특히 이제 집권 2년 차가 넘어서는 그렇죠. 시기가 되면 예.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선거가 이루어지면 여당이 불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늘 중간 선거는 야당이 이기는 선거가 그렇죠. 되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2년 이상 지난 대통령이 총선에서 사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독주 상태에서 네. 벌써 이준석 대표 파냈죠. 김기현 대표 밀어냈죠. 네. 그러고는 이제 자기 최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바타라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 네. 이게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이 대통령실 직속의 분소가 여당 대표실에 차려지게 되는 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저분들이 정치를 좀 아는지 국민들을 생각이나 하는지 네. 그 정말 이렇게 참 뭐라 그러나 처음 보는 일도 많긴 하지만 예 진짜 처음 보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 뭐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기자들이 여의도 정치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길이 된다. 그러니까 루신의 그 고향에 나오는 글귀를 인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분석이 있는데 여하튼 지금 보면 정치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근데 국민들을 엉뚱한 길로 몰고 가면 낭떠러지로 갑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길이 그냥 아무나 많이 간다고 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길이라는 거는 예.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아무데로는 안 가는 이유가 예. 있어요. 예. 다 길이라는 게 생각해보고 재보고 또 그 지도 측량 이런 게 있는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지도 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 때나 막 간다고 해서 그게 길이 되면은 뭐 이 세상에 길이 온 대로 다 나죠. 그럼 한동훈 장관은 지금 지도도 나침판도 없이 막 온 대로 막 아무데나 막 하는 그런 길입니까? 그런데 이제 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제가 보기에는 망조로 가는 길이다. 망조로 예. 국민의힘이 윤석열 그렇습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망조로 가는 길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국민들을 정말로 존중한다면 네.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30% 네. 초반대를 못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뭐 윤석열 정부를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네.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누가 잘하나 정치가 되어야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든지 간에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정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예. 하는 거고 그렇게 보자면은 여당이 적어도 총선을 앞두고는 최소한 네. 대통령이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네. 못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모드를 가지고 네. 어느 정도 국민들을 설득해가면서 우리가 더 잘할게요. 네. 대통령이 좀 잘못하시는 부분도 우리가 그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여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네. 민주당도 그거보다는 더 잘해야 네. 표를 얻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잘하나 경쟁으로 갈 거 예. 아닙니까? 근데 지금 봐서는 뭐 민주당이 그냥 악법 중에 악법을 단독 처리하려고 한다. 네. 김건희 특검법 딴 것도 아니고 예.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저는 그게 그런 망언을 예. 하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네. 선거를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예. 정부 여당의 예. 수장으로 나온다? 예. 이게 과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실 때 이게 잘하려고 하는 정부냐 제대로 총선에서 국민에게 정말 저희 표를 받으려고 하는 네. 그런 정부 여당이냐 예. 이렇게 저는 참 국민들이 어이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의원님. 이제 국회 어제 법사위도 열리고 주변에서 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하게 뭐 외화되는 말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친윤 사단 말고는 다 얘기를 안 하셔서 궁금해요. 며칠 전에 의원총회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 의원총회 끝나고 이제 네. 사실 제가 다른 의원들 한 3명 정도 예. 개별적으로 만나서 국민의힘. 예. 예. 물어봤습니다. 예. 뭐 무슨 말이 오갔습니까? 예. 했더니 상당히 비판적 분위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한동훈 예. 비대위에서. 그러니까 논거는 3가지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때 이제 저 의총에서 나왔던 게 첫 예. 번째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측근이 오는 게 맞느냐, 어? 그 대통령 중심 선거가 돼서야 되겠느냐, 예. 뭐 이런 문제. 또 이제 개혁한다고는 하지만 네. 이게 우리가 대통령 측근 중심으로 네. 이제 소위 얘기한 친윤 예. 선거를 치른다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옳겠느냐, 예. 뭐 이런 등등등의 이제 비판이 있었다고 그래요. 야, 이게 정말 나와야 되는 얘기들인데.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의원총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뭐 찬반이 있었겠죠. 네. 제가 어제 그래서 원외위원장들까지 소집해서 윤재욱 대표가 모양새를 차린 걸 보고 네. 아하, 동원했구나. 동원했구나. 왜냐면 의원총회만 열면 의원들은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을 자주 보는 데다가 예. 이제 좀 토론이 그래도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하면 원내 예.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인 네. 그런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찬반이 심할 것 같으니까 네. 원외위원장들을 동원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뭐 이제 원외위원장들하고 한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원외들은 좀 훨씬 더 예. 한동훈 장관의 선호가 높았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나오는 보도를 예. 봤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원외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국민적 인기 혹은 아니면 자기 당내 인기가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소구력이 이제 소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지금 상황을 보면 한동훈 장관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중인 모양새를 거죠. 갖추고 그리고 이제 의총내에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원외위원장들 동원해서 그림을 한번 더 만들고 오늘 원로 회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원로 회의에서도 반대가 훨씬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한동훈 중진 회의에. 예, 중진 회의. 네, 중진 모임에서 예. 현실적으로 정치 경험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냐. 예. 이런 이제 우려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네. 제가 들었는데 뭐 네. 사실 이제 그건 확인해 봐야 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무래도 현역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는 그런 현실적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 당장 한편으로는 직면에 본인의 당락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당연하죠. 운명에 근데 걸린 문제. 한편으로는 그런 점은 있죠. 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를 잘 모르는 분이 하면 시원시원하게 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뇨한 위원장 생각나네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뇨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요. 이뇨한 위원장은 사실은 정치권에 오래 주변에 친분 있는 사람도 많고요. 예.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정치권 인사들하고 상당히 교감도 많이 민주당하고도 교감. 예, 그렇습니다. 있는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동훈 장관하고 또 다른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칼잡이 아닙니까? 검사. 그러니까 이게 칼잡이는 칼을 쓰기 때문에 네. 늘 무언가를 쪼개고 자르고 찌르고 예. 늘 이제 이 A 아니면 B로 판단을 하고 예. 이게 유죄냐 무죄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판단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칼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떨어져 나갈 사람도 품어 안고 네.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공존하게 하고 예. 오히려 저까지도 큰 틀에서 보면은 경쟁의 틀 내에서 포용하는. 예, 포용해야만이 국가가 유지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과 함께 큰 틀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검사라고 하는 직업과 네. 정치라고 하는 직업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 칼로 하느냐 마음으로 하느냐 네, 이거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시원시원하게 뭔가를 해결할 것 같지만 그건 행정부의 이야기고 네. 이제 선거판, 정치판으로 들어와서는 공존의 리더십과 포용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결국 인정받기 힘들고 성공하기 쉽지 않다. 예. 그것이 이제 지금 우려하는 사람들의 핵심인데 다만 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특성상 선거 앞두고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네. 보수 진영의 결집을 노리는 그래서 보수 진영조차도 지금 다 100%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결집돼 있지 못하다. 이런 점 때문에 그 보수의 결집을 일단 우선시하는 보수 단결. 예, 이 이제 아이콘으로서의 한동훈이라고 하는 고육지체 성격이라면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초반에 네. 일정한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고 예. 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이제 소위 그 기득권과의 싸움 네. 이런 이제 프레임을 걸고 네.
국민의힘 내에서의 중진 이상 그리고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혁신의 대상 뭐 이런 사람들을 특정하고 네. 뭐 그분들을 쳐낸다든지 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구태로 적폐로 규정하고 예, 적폐. 구태 정치 세력으로 예. 그래서 민주당도 예. 개혁의 대상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려고 할 게 뻔한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민주당도 사실 자유롭지는 못하고 우리 내부에 그래서 스스로 자강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네.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네. 이거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동시에 던져지는 그런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바로 그 점입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평소에도 민주당에서 공격적이지만 어제는 더 공격적이었어요. 특히 이제 악법으로 규정한 거 혹시 또 민주당에게 유리한 시기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 뭐 등등에 대해서 민주당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예.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무슨 뭐 그렇죠. 맹신한다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하여튼 뭐. 옹호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예, 예. 뭐 그렇다 뭐 등등의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이 중요한 포인트는 마치 과거에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악의 축, 그 중에서도 운동권, 586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퓰리스트들이 네. 늘 기득권과 싸우는 영웅 이렇게 이제 자기를 네. 포장하면서 예.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악마화된 네. 적을 상정해 두고 예. 국민들에게 막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랬고 그랬죠. 지금 소위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던 페루의 네. 그 일본 출신 누구죠? 후지모리. 예, 후지모리. 예, 후지모리. 그분도 그렇고 뭐 브라질의 보우사누루 뭐 네, 그런 보우사누루. 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실제 청산해야 될 기득권에는 도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득권 집단이 어디입니까? 법조 카르텔 아닙니까? 네. 지금 뭐 법인들 뭐 김현장을 비롯해서 거대 법인들 몇 개가 사실상 법적 카르텔 이루면서 이제 법을 가지고 논다. 그래서 정말로 청산되지 않는 그 전관 예우와 법적 카르텔이 양산해내는 네. 검찰공화국의 현재의 그런 모습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적폐 중에 저는 적폐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징계 그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네. 소송을 보면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심에서는 완벽하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가 정당했을 뿐만 예. 아니라 이건 오히려 2개월이라는 징계 양정 자체가 너무 네, 약하다. 약하다. 이거는 면직 파면할 수도 있다라고 판결을 내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내용에 보면 직권남용을 넘어서서 이 범죄를 저지른 네. 이 그런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판단할 수도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 판시로 쭉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판결 2심 판결을 보면 네. 절차를 문제를 삼았어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이제를 먼저 이렇게 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냐?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지정한 걸 놓고 예, 예. 개입했다고 예. 부당하게 그 과정에 징계 과정에 개입했다고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개입인지 도저히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네. 또 기피 신청에 있어서 기피를 기각할 때 네. 정족수가 모자랐다 그러는데 네. 그거는 전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문제 삼아서 혹시 만약에 절차가 일부 문제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의 한 행위가 네. 이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혹은 위법적 소지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그 내용을 보아서 판결을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이 전체 사법부 중에서 일부 이제 사법부와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 전관들 뭐 이런 관계들을 보자면 야 이게 과연 공정한 이제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맞느냐. 네. 이게 법률가들이 사실상 권력을 통째로 그냥 먹어버린 나라 아니냐. 이런 좀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검찰 정권 그리고 검찰당 그리고 검찰의회를 좀 만들어 볼 욕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현상 중에 하나죠. 네. 검찰이 이렇게 예. 기득권화돼서
권력까지 좌지우지하고 네. 금융위원장, 네. 국민권익위원장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일 아닙니까? 아니 겸직하고 있어요 또 지금. 아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 교육 비리를 네. 수사한 검사가 교육부 장관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자기가 무슨 금융 수사를 많이 해가 금융 전문가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참 이게 예.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자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그야말로 지금 뭐 무슨 그 87년 유월항쟁 전에 혁명 전야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좀 한동훈 장관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선거를 한동훈 장관이 와서 지휘를 하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들은 이거 안 된다라고 판단할 텐데 근데 선거는 또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한나땡이라면서요. 한동훈 나오면 땡큐. 뭐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미 우리 민주당도 180석을 가진 경험이 있고 지금도 벌써 170석 가까이 되는 네. 거대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은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불신도 강하고 네. 만족도가 낮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누가 잘하나 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민주당이 뭘 잘하나 그러니까 그런 점은 사실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 이전 투구에서 막 싸우다 보면 서로 막 분칠하고 흑칠하고 막 하다 보면 네. 나중에 가서 투표율이 떨어져서 중도층은 투표를 외면해버리고 네. 그럼 양쪽 지지자만 남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정치 불신을 막 가중시켜서 중도층이 아이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네. 선거판을 만들려고 흙탕물을 막 튀길 경우에 네.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상정해 보면 그럴 경우까지 생각해 보자면 네. 꼭 우리가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긴다. 이건 낙관론이다. 저는 낙관론이다. 한나땡은 낙관론이다. 예, 오히려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 같은 정치의 무경험자, 네. 검사 출신, 그 나이도 어린 편이고 예. 이런 분한테 기대하는 국민들이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야, 우리 정치가 진짜 위기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런 저는 각성을 오히려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꼭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현안 위주로 조금 여쭤볼게요. 당장 28일 날이죠. 그 민주당은 그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에 대해서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은 분명한 당연하죠. 입장인 건데 예, 예. 이 특검 법안 수정이 가능합니까? 그 박주민 수석이 관련된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이제 방향으로 정의당 쪽에서도 제출한 법안이 있고 네. 몇 가지 이제 막판 뭐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네.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인 네.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 경우는 뭐 수정도 가능합니다. 30명 이상의 수정 발의가 요구가 있으면 네. 수정 발의할 수도 있거든요.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끝까지 네. 하여튼 이 법이 국민적 지지 속에서 통과가 돼야만 되기 때문에 네. 한 분의 국민이라도 더 이 법안에 찬성하고 응원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끝까지 검토를 당연히 하는 게 옳겠죠. 자, 그러면 28일 날 어쨌든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아니 그 표결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한테 넘어가서 15일 이내에 이 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부권 행사하라고 말할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당은 그러면 15일 이후에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할 텐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국회의 시간이 됩니다. 제2요구가 돌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언제 제2투표를 붙일 거냐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다음 총선 민주당이 유리한 시기에 선전선동 하는 법안이 낙법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언제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한동훈 장관의 저 발언이 네. 저는 또 한면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아픈 대목이 이 대목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얼마나 아프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야 바로 처리를 해도 되고 네. 그렇지 않고 그 기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략적으로만 막 활용한다 이런 말을 안 듣는 선에서 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 예. 사실 특검이 역대로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가지는 의혹, 네. 국민들께서 명령하는 내용 이게 이제 특검의 이제 에너지고 네. 특검이 가지는 정당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단순히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네. 이게 결과적으로 통과가 되고 뭐 이렇게만 돼서는 우리 민주당도 사실은 정당성을 다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60% 이상 70% 이상이 저는 동의하시는 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실제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예. 있는데 그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날짜에 네. 저희들은 뭐 하게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 여론이 김건희 특법법 제2요구 왔는데 왜 국회 뭐 하냐. 이거 빨리 투표해라라는 요구가 한 70, 80%까지 올라왔을 때 근데 국민적 이제 열망이 가장 뜨거울 때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월 중순쯤에 이제 돌아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만약 거부권 그렇죠. 행사하면 1월 중순쯤 올 텐데 네. 그러면 설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2주 있으면 2주 내지 3주 정도 지나면 설날. 설날이거든요. 네. 구정이 오는데 네. 그 전후가 이제 아마 그 전.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월 중하순부터 2월 초순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아무래도 저희들 예.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선거 일정을 보더라도 네. 그 시기가 넘어가면은 다 경선도 해야 되고 공천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시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는 2월 뭐 그 구정 예. 시기가 넘어가서는 현실적으로도 시간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한 2, 3주 정도가 좀 중요한 타이밍이 되지 타이밍이 될 않을까. 것 같다. 그래 예. 보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탈표인데요. 국민의힘에서 나올 이탈표가 얼마나 될지 어떤 분은 그 표 계산을 해서 민주당이 통과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서는 날 그날 통과시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17표 정도 더 있으면은 네. 우리가 이제 200표 가까이 예. 199표 예. 정도 확보하면 되니까 예. 그렇다는 계산을 하던데 뭐 글쎄요. 뭐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네. 그렇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지지가 핵심입니다. 네. 이게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네. 이탈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만두는 과정이나 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는 과정, 네. 이 석연치 않은 대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등판을 해서 당내에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정성이 높아질 경우에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측근들끼리 싸운다든지 오. 측근들의 분열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를 가늠할 수 있는 1차 가늠자가 제가 볼 때는 표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국민의힘 내부의 네. 분열, 예. 소위 얘기하는 핵관들의 예. 핵분열. 핵관들의 핵분열. 이 예. 부분이 이제 제가 아. 보기에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네. 그거는 시기적으로는 제가 봐도 공천을 앞두고 있는 네. 그 표결의 예. 시기 언제 예. 그 1월 말 2월 이럴 때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관전 될 포인트 거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민주당에서는 이탈표 없겠습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이거는 네. 사실 당리당략적인 법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네. 누가 봐도 검찰로서는 도저히 규명이 안 되는 네. 국민적 의혹이고 또 사실관계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는 우리가 뭐 공세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드는 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이탈은 당연히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무소속으로 계신 분들이나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정당들도 저는 뭐 전폭적으로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찬성을 하는 법안이기 네. 때문에 저희들 대우에는 뭐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네. 다만 우리 이제 저는 혁신 작업을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좀 시작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네. 혁신 작업을 하면서도 예. 통합, 네. 이 통합적 혁신, 혁신적 통합 이 부분을 전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같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던데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 거치 문제도 네. 그렇고 오늘 이제 이재명 김부겸 두 분이 지금 만나고 오찬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우리도 내부도 좀 시끄럽더라도 큰 틀에 예. 정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변화 예. 이런 거를 이제 함께 만들어 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더 우리 내부에서 약간의 잡음이 시끄럽더라도 저는 오히려 단일 대우를 더 형성하는 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출발이 혁신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뭐 역대로도 그래 했지만 네. 문재인 대표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측근들로부터 또 약간 더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저는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 내용은 아마 상당히 고심 중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도해 보면은 약간 이제 뭐 올드보이들에 대한 네. 이야기도 총선기획단에서 있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민주당이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젊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아까 뭐 586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아무래도 기회를 덜 가졌던 사람들에게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정당으로서 이렇게 변모하는 네. 이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프더라도 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저는 책임이 더 있는 사람들이 네. 더 책임 있게 행동하고 더 책임 있게 이 선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뭐 살짝 요 얘기 좀 여쭤보고 다시 좀 국민의힘 한동훈 장관 얘기를 여쭤보겠는데요. 이낙연 신당 관련해 가지고 사실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고 되겠냐라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의원 연명을 해서 117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이제 반대 입장 호소문도 내고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12월 말까지 민주당이 결단해라. 그리고 획기적으로 변화한다면 신당 창당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두었고, 근데 그 핵심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그만두라는 얘기다.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얘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동시에 이재명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1도 없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이제 김부겸 전 총리와 이제 오찬이 있고 네. 또 조만간 정세균 28일 정세균 예, 총리. 전 총리와도 자리가 있는데 저는 그 두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예. 보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당 대표가 지금 우리가 무슨 뭐 당장 최고위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네. 물러나야 될 만큼의 당이 위기 상황이거나 네. 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다만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늘 선거를 치를 때는 선대위도 꾸리게 되고 또 일반 이제 시민단체가 됐든 네. 뭐 시민사회 노동 뭐 여성 이런 분들 중에 좋은 분들을 모셔서 네. 선대위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구에 모셔서 이렇게 자문도 받고 참여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어간다면 저는 뭐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께서 글쎄요 뭐 명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뭐 사표를 내고 네, 그런 말씀 뭐 물러나야만 된다 이런 꼭 그런 뜻은 아니시라고 보고 정치적인 이제 큰 틀에서의 예.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늘 정치는 벼랑 끝에 서서 또 새로운 진일보하는 거니까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뭐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네. 예. 방금 들어온 속보를 봤더니 김부겸 전 총리가 범민주 세력을 모두 아울러서 내년 총선 치러야 된다. 범민주, 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야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선거구제 병립형 회기 반대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고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시민사회나 우리 정치 원로들께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게 과거 회귀로 네. 돼서 민주당이 가치 보다는 실리를 우선하는 네. 그런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아까 이제 정치의 방향성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전직 총리들 이낙연 총리를 포함해서 네. 이런 분들의 그런 이제 어찌 보면 고견 이런 걸 존중하면서 연동형을 네.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네. 그런 방침하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민주당이 단독 과반하기가 네.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네. 되지 않습니까? 네. 이 그 국가적 난관의 난제를 이 난국에 예. 민주당이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할 경우에
똘똘 뭉쳐서 우리가 네. 정말 국민들과 함께 호소하고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민주당 중심의 반 윤석열 정부 연합 네. 이런 이제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방안들을 좀 추진하자. 이렇게 될 경우는 오히려 상당히 통합적인 에너지를 저는 모을 수 있다. 네.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이고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명분인데 네. 그 나라의 미래와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네. 우리 다소 불만들이 있더라도 네. 함께 손잡고 범민주 네. 세력들의 큰 우산을 만들자. 이런 저는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다. 네. 그런 취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아까 김부겸 총리 만나는 게 저는 굉장히 사실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예. 이유도 이재명 대표도 다 생각하고 만나는 저는 건 그럼요. 만날 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어떤 그렇죠. 정치 행위를 할 때 예상치 못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후에 저는 아주 폭넓은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단 통합비대위를 넘어서는 수준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사실 비대위 이런 거는 기구잖아요. 예. 그리고 뭐 누가 나가느냐 누가 들어오느냐 이런 건 순위 인사와 관련된 네. 인적인 요소들이잖아요. 물론 인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만 네. 실제로 아까 한동훈 장관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등장이나 사람의 퇴진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치, 네. 노선, 명분, 방향성 이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이낙연 대표가 그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자체가 네. 왜 그러냐, 네. 무엇 때문에 그러냐가 저는 우리가 이제 가장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점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무조건 모여서 무조건 뭉치자 이거가 아닌 네. 새로운 가치 노선 우리 대한민국의 혁신의 미래 방향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다면 참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도 아까 김부겸 총리의 저런 제안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디올백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디올백 사건 관련해서 일단 오늘 한동훈 장관은 뭐 이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디올백 사건 자체에 대해서 몰카 범죄라는 어떤 몰카로 취재한 것 자체를 좀 수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전형적인 정치 검찰의 발언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몰카를 하더라도 네. 더 중요한 거는 권력자가 혹은 권력의 핵심에 계신 분이 네. 누가 보더라도 뇌물성 혹은 아니면 받아서는 안 되는 거를 이제 받았다는 게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게 문제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약간 몰카한 것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인식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에 문건 유출 사건만 그러니까 채널A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소위 얘기하는 손준성 검사가 네. 관련돼 있었던 예. 소위 고발사주. 고발사주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탁 오려서 편집해가지고 네. 본인들 관련된 건 쏙 빼버리고 네. 권력자 관련된 건 쏙 빼버리고 이게 외과 수술적으로 딱 자기 필요한 편집증이죠. 그러니까 편집을 딱 해가지고 프레임을 거는 건데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을 쓰는 사람들은 네.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싹 도려내서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실체적 진실, 국민적 감정 네.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걸 왜곡시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정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 근데 사실 저는 이 거죠. 문제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상 처벌하기가 어렵다. 배우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게 아니라 알선수재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민주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선물 반환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지 민주당이 좀 직접 찾는 노력을 좀 요구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문제 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네요.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전임 그 김은혜 홍보수석 시절에 다 얘기가 됐으니까 본인은 밝히지 않겠다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대통령실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라고 봐야 네. 뭐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인은 그냥 사인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부인이 직접 일종의 뇌물인지 아니면 아까 청탁금지법인지 네. 무슨 다른 이제 알선수재 네. 민원 넣은 네. 경우에 알선수재 이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 인정을 해야 네. 문제가 더 커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는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우고 네. 문제만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공인이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투명하게 이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저는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 도리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 정부는 사실 그게 그런 기대를 하기가 참 예. 이것 좀 그러네요. 여쭤볼게요. 15분이어서 10분 전에는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명품백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실의 태도처럼 민주당도 이미 탈당한 자연인이므로 입장이 없다,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보였습니다. 네, 뭐 아픈 대목입니다. 아픈 대목이고. 앞으로 뭐 줄소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럴 것 예. 같은데요. 예. 이거는 뭐 우리 당 차원에서 그렇다고 뭐 정확하게 다 전체를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네. 이미 진행이 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는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 우리가 태도는 분명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본인들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무조건 이제 그럼 검찰 말이 옳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구속영장이 이제 이렇게 인용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기본적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정 여부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요. 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전직 대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시절에 벌어진 돈봉투 사건이기 때문에 뭐 전현직 상관없이 지도부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했던 혐의가 네. 돈봉투 부분도 있고 주로는 증거인멸인데 그게 어떤 분야냐면 먹사연이라고 하는 네. 그 연구소가 이제 경선 과정에 개입을 네. 했다라고 하는 논리 네. 구조고 거기에 이제 후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라는 이제 그가 주로 이제 문제가 돼서 네. 일단 구속영장이 인용이 된 걸로 제가 들었고요. 네. 그 나머지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했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네.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인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제가 뭐 사과드린 건 없고 아까 제가 이제 당에서 네. 그래도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해야 된다는 대목은 일단 어쨌든 구속영장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럼 사법부의 판단도 당신들은 거부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저희들이 뭐 또 유감으로 생각한다 네. 죄송하다 이런 부분은 뭐 하는 거는 맞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사실 다툼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예정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방어권은 보장해줘야 된다는 차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합비대위 아까 말씀하셨고 뭐 굉장히 그 판을 키워서 범민주 진보 세력 전체가 다 모이는 어떤 큰 차원에서의 반윤연대, 반윤전선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좀 좁혀서 민주당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비대위를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은 사실은 비대위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이 전체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방식보다는 네. 지도부가 어쨌든 임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기는 보장을 하고 네. 다른 방식으로 저는 선대위를 조기 전환한달지 선대위. 아니면 그걸 준비하는 어떤 과정의 어떤 다른 네. 뭐 틀을 좀 만든다든지 네. 혹은 아니면 아까 했던 범민주 세력 이렇게 되면 그거는
또 꼭 선대위만은 아니거든요. 네. 정치적인 예.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틀을 새로 만든다든가 이런 네. 식의 고민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논의도 효율적이고 지금 정책에 방향성도 맞다. 맞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아주 뭐 현안에 대해서 알토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또 조만간 모셔서 또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